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5공채 최종 합격한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계단 올라오는 동안 숨이 차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우선 저는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이제 제 본인 소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의 수험 생활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저의 좋은 공부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저희 이제 프라임의 자랑이 됐죠. 어떤 이 3천만 원 종합반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590채 일반행정 전국직렬에 합격하였습니다. 가장 합격생을 많이 배출하는 직렬이기도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장 다수가 해당하는 직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일반행정에서 조금 더 유명한 학원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외교원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비교적으로 말한 게 재경보다는 일반행정분들이 정치학 윤정진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옛날부터 유명했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정치외교학을 전공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학은 저에게 항상 어려운 과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윤정진 선생님 정말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이었기 때문에 더욱 프라임과 친숙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수험 기간이 총 3년 9개월이었어요. 2019년 1월에 시작을 해서 올해 합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작게 적어놨는데 19년에 이제 1차는 안 됐어요. 불합격을 하고 그 다음 연도 3년은 연속해서 1차를 합격을 했고요. 2차는 이제 2번의 불합격을 겪고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합격을 하게 돼서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이제 입법고시 1차를 2번 붙은 적이 있어서 5월 달이죠. 5월 달에 입법고시를 한번 치르고 나면 5월 말에 전범위를 한번 훑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6월 말에 치르는 행정고시가 조금 더 수월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입법고시 1차도 여러분에게 중요한 어떤 하나의 기회일 수 있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고요. 이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이 3년 안에 받으실 합격 증명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런 거 받으셔야죠. 저를 임용할 때는 이제 대통령이 친필로 임용을 이제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저에게 이렇게 정부24 거기서 이제 제가 신청을 했더니 이런 거 발급을 해줬어요. 여러분들도 받으실 거죠? 네, 저의 수험생활 및 공부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여기 안 쓴 게 있다면 영어와 한국사죠.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신 분들 토익 700점 수월하시죠? 제가 토익 700점 어떻게 맞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저에게 한국사는 나름의 부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기한이 5년이었거든요. 그래서 5년 내에 내가 못 붙으면 이 한국사를 다시 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없어졌죠. 한 번만 보면은 이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5년 안에 붙으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말씀 살짝 드리면서 저는 이제 헌법, 피셋, 2차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은 안 궁금하시겠지만 이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590채라는 시험에 대해서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3차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합격생한테 가장 궁금한 어떤 생활 습관이라던가 어떻게 운동하고 뭘 먹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죄송해요. 네. 일단은 제가 여기 헌법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우선 헌법을 맨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강사님이든 좋지만 기본 강의를 들어야 해요. 그러고 나서 시험 일주일 전쯤에 각 강사님들이 한두 강으로 짧게 요약해서 강의하시는 최신 판례 강의 들으시면 좋고요. 모의고사 많이 풀어보시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저는 좀 냉정하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헌법은 겨우 60점 넘으면 돼요.
일반 행정직렬 같은 경우에는 정치학이라는 과목이 있으니까 헌법을 조금 깊게 공부하시면 정치학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외교원의 국제정치학이라던가 다른 과목들은 헌법이 그닥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법을 과하게 투자하시는 것은 오히려 이제 열등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알파로 헌법 OX 앱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 어플인데요. 이 어플 다운받으셔서 그냥 자기 전에 눈 떴을 때 밥 먹으면서 계속 하시잖아요. 이게 다 기출지문 가지고 만들어 온 어플인데 이거 하시면 60점은 무조건 넘깁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세요. 이게 매주 순위가 나오거든요. 저는 약간 네임드였어요. 맨날 상위 랭크에 올라가 있어서 이제 네임드가 되었는데요. 그만큼 이거 게임 많이 하시면 헌법 아주 자연스럽게 잘 하실 겁니다. 저는 이 게임만으로 올해 헌법 공부를 마무리했고요. 제가 초시생 때는 이런 거를 했어요. 이런 어플이 있는 줄 모르고 제가 이제 수많은 모의고사를 풀면서 틀린 보기나 어려운 보기는 이렇게 네모로 오려가지고 그게 왜 맞고 왜 틀렸는지 여기다 쓴 다음에 여기다가 그 내용을 조금 더 써줬어요. 그래서 종이를 이걸 이렇게 접고 옆에 이제 포스트잇 같은 거에다가 이 지문들만 읽으면서 OX 표시를 하고 다시 이 접은 종이를 펴서 OX 답을 확인한 거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하지 않아도 되는 어플이 생겼으니까 이제 간단하게만 참고하시고 나는 스마트폰의 단절을 위하여 2G로 돌아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헌법은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피셋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강의 당연히 들었고요. 기출 분석 열심히 하고 이제 어려운 문제들도 풀어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입법고시랑 리트의 추리 논증 같은 경우에는 언어 논리와 상황 판단과 연관이 있는 문제예요. 특히 리트의 출제진이 7월에 문제를 내기 때문에 저희 시험은 2월에 문제를 내죠. 그래서 출제진이 겹친다는 얘기도 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리트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특히 요즘 언어 논리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화 약화 문제가 도대체 이게 왜 강화야? 왜 이게 약화야? 싶은 보기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리트 같은 경우에는 1회 시험에 응시할 때 응시 비용이 20몇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출제진들이 엄밀한 출제의 그 근거와 그리고 답안의 OX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을 책으로 출간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제진들이 직접 해설을 하는 책이 출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설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여기까지가 강화가 되는구나, 여기까지가 추론이 되는구나 하는 어떤 기준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언어논리 강사님 여기 훌륭한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박은경 선생님이나 김우진 선생님께서 이거 충분히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기본 강의에 전달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강의를 들을 때는 별로 저게 중요한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흘려들었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이 해설지를 읽으면 그때 박은경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구나 하는 게 조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해설지도 따로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저는 이거 해설지 꼼꼼하게 분석할 때가 가장 언어논리 실력이 향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각 모의고사, 학원에서 출제되는 모의고사, 그리고 이제 전국 모의고사 프라임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전국 모의고사 같은 거 많이 응시하시면은 현장 감각에 기르는 데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개괄적인 말씀 드리면서 저의 공부 내용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모든 기출 문제들을 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어요. 언어논리, 사료 해석, 상황 판단 가리지 않고 05년부터 기출문제가 있죠. 05년부터 최근 이제 제가 시험을 봤던 21년도까지 22년도 문제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 몰라요. 시험장에서 풀어보고 한 번도 다시 풀어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21년도 문제까지는 이렇게 각 보기별로 근거가 어디 있고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를 다 꼼꼼하게 작성을 해뒀어요. 이걸 다시 봤냐? 그러면 사실 몇 번 안 봤어요. 근데 이거 왜 하냐? 이거 하는 과정에서 늘어요, 여러분. 왜 내가 여기서 이걸 맞다고 판단했는지 틀렸다고 판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글씨로 적어보세요. 특히 수정이 안 되는 종이에다가 적으실 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이 되는 태블릿으로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뭔가 대강하게 돼요. 다시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 상태로 펜으로 충분하게 분석을 해보시면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문제당 거의 20분씩 투자를 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세 문제 푸는데 진짜 제가 5문제씩 매일 했는데 1시간 반씩 걸렸거든요. 그거를 전개년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초시생 19년에 1차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때 6월부터
그해 다음 연도 1차 시험 볼 때까지 쭉 필세 공부 오전마다 계속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소위 말하는 피셋형 인간이 아니었어요. 초반에 이제 피셋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았고 난관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2021-22년 안정적으로 1차를 합격할 수 있었고 또 21년-22년에는 입법고시 피셋까지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1차에 대한 기출 분석을 정말 꼼꼼하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보실 때 이거 기출 어디서랑 비슷해?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면 무조건 합격하실 거예요. 근데 다 새롭다. 그러면 솔직히 합격 힘들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신유형을 푸실 필요 없어요. 기출의 한 80%는 이전에 기출됐던 어떤 장치를 가지고 동일하게 출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출제된 기출 분석을 꼼꼼하게 하신다면 합격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1차 시험 당일에 뭘 가져가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후배들한테. 그러면 저는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게 지금 2022년 02월 26일에 나에게 라는 제목으로 한 6페이지 정도가 있어요. 이거 하나 들고 갔어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조금 간략하게 몇 개를 이제 캡처해 왔는데 먼저 준비물이에요. 정말 많은 모의고사 보시면서 내가 준비물이 뭐가 필요한지 꼼꼼하게 점검을 하시는 이거는 왜 하냐면요. 시험 당일에 내가 불안감을 안 느끼게 하기 위해서예요. 준비물도 다 적어두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언어논리 시험인데 여러분들 시험지 딱 한 장 넘기면 1, 2번 있죠.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이렇게 시험지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나는 1번부터 9번을 몇 분 안에 풀겠다. 그리고 9문제를 25분 동안 푸는데 그 이제 한 분당 그러면 거의 3분씩 주는 거거든요. 이 10문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버린다. 이런 꼼꼼한 전략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런 파일을 가지고 저는 나의 전략을 꼼꼼하게 세우고 그다음 여기 이제 밑에 같은 거 보시면은 제가 많이 틀리는 문제 어떤 부분에서 틀리고 어디서 실수가 나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놔서 당일에 내가 이걸 읽고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그 실수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런 실수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문제 풀 때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되게 꼼꼼하게 적어놨어요. 이건 여러분들 1차 공부 이제 시작하시잖아요. 하시면서 계속 누적적으로 내가 시험날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지를 누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뭔가를 깨달으실 때가 있는데 그게 시험날 기억이 날까요?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공책에다가 꾸준히 적어보시고 이제 이거는 안 읽어도 내 머릿속에 있어 하는 거는 지우시고 아니야 이거는 시험날까지 내가 봐야 할 것 같아 하는 거는 남겨두시는 방법으로 꼼꼼하게 파일을 작성해 가시면 그것만으로도 시험날 나에게 되게 위안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 피셋을 떨어지시는 많은 분들은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기출 실제 시험 일주일 전쯤 되면은 다들 합격선에 이를 만큼 좋은 이제 실력이 향상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 붙고 누군 떨어지죠. 그거 왜 그러냐면 결국 시험날 나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피셋 시험은 머리가 팽팽 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 전부터 컨디션 관리도 항상 이제 시험날 일어날 6시에 일어나고 시험 전날 잘 11시에 무조건 자려고 했어요. 그래서 시험 날에도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서 나 준비물 뭐 가져가야 되지? 이런 불안감을 전혀 느끼지 않게 수많은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다 정리를 해두고 전략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느 시점에 어떤 문제를 풀고 있어야 되는지를 시험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리 내가 체화되게끔 지금 1시간 2분이야? 그럼 난 몇 번 문제를 풀고 있어야 해. 이게 자연스럽게 내 몸에 체득이 되게끔 수많은 전략과 연습을 통해서 몸에 녹였어요. 그러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날 머리를 쓰면서 뭔가 불안하거나 뭔가 걱정되거나 이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드신다면 합격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피셋 공부보다는 저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2차로 넘어가 볼게요. 2차에 대해서는 이제 경제학에 대해서 윤쌤이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을 테니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게 될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공부야 학원 선생님들에 의해서 잘 배우실 테니까 저도 역시 예비부터 삼수난 다 들었고요. 이제 제시나 삼시 하게 되면은 부족한 과목은 추가적으로 더 듣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같은 수험 생활을 경험한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답안 작성 스터디를 초시 때부터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뭘 몰라요. 저는 답안을 완성할 수 없는데요. 근데 어떻게 답안을 써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실제로 우리는 시험장에서 답안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피셋 공부 지금 할 줄 모르지만 내일 당장 제가 피셋 공부 시작하세요 하면은 뭐 할 거예요? 기출문제 풀 거죠. 똑같은 거예요. 사실 2차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일단 기출문제를 읽어보고 그거를 책을 왔다 갔다 펴보면서 뭘 써야 할까? 해설지에는 어떻게 썼을까? 이런 것들을 배우시면서 공부를 시작해 나가셔야 돼요. 이런 말씀 많이 들어요. 저도 그 이제 선배들 보면은 그 답안지 이렇게 펼쳐놓고 문제를 보시면서 문제가 요구하는 게 요런 내용이네 하면은 이 내용을 요 분량 정도로만 공부하시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우리가 아까 딱 윤진 선생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수험을 하는 거다. 근데 답안지를 보지 않으시고 기출을 보지 않으시고 무작정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요. 범위가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 저 2차 과목 제목 보세요. 막 경제학, 정치학, 행정학, 행정법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그거 우리 다 공부 못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어떤 법률 저널에 올라오는 3개월 합격 수기는 도대체 어떻게 공부한 걸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수험을 합시다. 수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제일 먼저 기출 보고 답안을 많이 작성을 해봐야 한다. 오픈북이어도 좋아요. 아직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답안 작성 스터디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이 단거나 만들기는 사실 여러분을 대상으로 말씀드리긴 조심스러워요. 이거는 제 시대 이상인 경우에만 하시면 좋아요. 초시 때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 이거를 분간할 능력이 아직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나만의 단거나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공부하실 때 노트 하나 막 만들어 두셨잖아요. 수업 필기하면서 그런 건데 이거를 지금 만들기에는 시간적으로나 능력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언제 하시냐? 딱 초시 6월에 시험 보시고 2주만 놀고 단거나 만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2주만 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초시 때 붙기 굉장히 힘들어요. 겸손하게 그 결과가 나오는 2달 반 동안 공부를 하시는 분과 하지 않으시는 분은 제시 합격률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시 끝나고 3개월을 내리놀았어요. 그래서 제가 삼시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제시 때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공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주시는 어떤 자료들이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거를 내가 볼 하나의 노트로 만들면 어떨까 하시면서 그때 단권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단권화 만든 거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아니고요. 답안 스터디를 했었던 거를 가져와 봤어요. 제 글씨체예요. 괜찮나요? 여기 보시면 이제 경제학 답안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림이 조금 눈에 띄지 않는다는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림을 조금 잘 그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뭔가 의미가 불분명하다. 이런 내용을 서로 친구들끼리 엄청 꼼꼼하게 첨삭을 해줬어요. 물론 이거는 제가 올해 했던 걸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수준이 높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초시생 때도 계속 하세요. 친구들이랑 당연히 초시생 때도 저만큼 잘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능력을 한계 짓지 마시고 계속 답안 써보시면서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 내가 너였다면 여기서 이렇게 썼을 것 같아. 이거를 서로 계속 이제 피드백 해주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학원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이거를 누가 해줘요? 학원에 있는 채점자들이 해주죠. 그 채점자들이 다 합격생들이잖아요. 그분들한테 받는 피드백을 꼼꼼하게 받아보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꼼꼼하게 채점을 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들이 답안을 꼼꼼하게 쓰셔야죠. 그러니까 학원에서 주어지는 모의고사 기회를 이제 날리지 마시고 최대한 활용하시면서 답안 많이 써보시고 이런 피드백도 많이 받아보시고 남들이 읽기 좋은 답안이 교수님도 읽기 좋아요. 그래서 뭔가 야 네가 뭘 한다고 날 채점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모든 친구들에게 보여주면서 좋은 답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뭔가 제 주변에 공부 오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너무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스터디에 잘 안 나가시고 혼자서 이제 학문을 하시듯이 공부를 하시는데 그게 나쁘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뭔가 계속 누군가에게 욕 먹어가면서 좀 자존심도 상해가면서 아 그래 내가 다음번엔 너보다 잘 쓴다 이런 게 조금의 원동력이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닐 분들도 있고 그런 말 되게 많잖아요. 수험생 뭐 몇백 명인데 그 사람들 다 다른 방법으로 공부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는 이번에 2차 스터디 같이 했던 분들이 전원 다 2차에 합격했거든요. 그중에 이제 몇 분은 면탈을 하신 분도 계신데 전원 다 2차를 합격했다는 것 자체가 이런 스터디가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는 반증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 살짝 드리고 다시 2차 얘기에 더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직무 인성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3차는 안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면서 이 시기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직무 면접은 PT 면접이라고 해서 어떠한 3, 4페이지 되는 자료를 읽고 가볍게 이거를 요약을 해서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를 해요. 그게 요거거든요. 같은 PT 면접을 준비한 제 PT 면접서인데요. 이거를 이제 연습을 하면서 이건 이제 다른 친구가 피드백을 엄청나게 해준 거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 무슨 생각 드냐면 되게 핵심어를 잘 찝어내고 그 내용을 되게 압축적으로 전달을 해야 돼요. 이거 뭘까요? 결국에 행정학 공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면접 준비할 때 다들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행정학 공부 열심히 할 걸.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2차 공부하실 때 결국에 여러분들 2차 합격해봐야 뭐예요? 3차 붙어야지 합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차 때도 내가 행정학에서 요구하는 간략하게 핵심만 목차를 또 깔끔하게 뽑아내서 전달하는 방식을 어차피 연습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2차 때 행정학 공부하시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경험과 그리고 가치관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럴 때 여러분들 저희가 면접 준비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수험 공부하면서 내가 참 부정적이게 되고 뭔가 시작할 때는 되게 반짝반짝한 공익봉사 동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공부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슬럼프가 와요. 근데 그 슬럼프를 이겨내게 도와주는 것은 바로 내가 왜 이 공부를 시작했는지에 대한 정말 내 스스로 마음을 되돌아보는 그리고 나에 대한 정말 믿음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면접장에서도 그게 결국에 전부예요. 내가 면접관 앞에서 야, 나 진짜 일 잘하고 공익에 정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본인이 믿어야 면접관도 믿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도 뭔가 내가 면접장에 들어간다면 나는 이런 마음을 꼭 면접관한테 말해야지 하는 그게 있을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에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는 그 마음들 놓지 마시고 생각 드실 때마다 다이어리에 적어두세요. 저 이번에 인성 면접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했지 하면서 다시 읽어봤는데 뭉클하더라고요. 갑자기 그 면접날 말할 말들이 막 떠올라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중간중간에 이런 시간 갖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합니다. 특히 또 저는 19년에 1차가 떨어지니까 2차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관악구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있어요. 여기 서울대 쪽에 여기 가시면 여기서 얼마 안 먼데 가면 있거든요. 그래서 전 거기서 영유아 이제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이제 주기적으로 갔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원래 보육 정책에 관심이 많아서 사무관이 되려고 했던 거라서 이제 더욱 관심이 있는 분야라 봉사활동을 신청한 것도 있지만 거기에 가서 애들을 돌봐주고 있다 보면 이 아이들과 이 아이들의 엄마가 처한 열악한 환경을 제가 알게 되니까 더 공부에 의지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한 봉사였는데 면접관들이 아주 흐뭇해하시죠. 공부하는 도중에 봉사활동을 갔었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물론 저는 그걸 바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걸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면접 때 이런 경험들이 되게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1차에 안 돼서 중간에 나 지금 너무 시간 버려지는 것 같아 공부에 집중이 너무 안 돼 이럴 때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여기 앉아 계셨던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거랑 관련된 뭔가 봉사활동 막 저 많이 나가진 않았어요. 주 1회 막 이렇게 갔으니까 공부에 크게 방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쌓는 것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생활습관으로 넘어가 볼게요. 생활습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여드리면 되려나요? 여기 보시면 제가 7시부터 뭔가를 하죠. 그래서 7시가 기상스터디예요. 7시가 기상스터디고 여기 보시면은 맨 마지막 줄이 01이에요. 01.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기까지면 2시. 저는 퇴책 스터디가 2시였고요. 출첵 스터디가 7시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후배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죠.
언제 씻어요? 언제 씻어요? 2시에 가서 씻어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씻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답은 둘 다 아닙니다. 언제 씻냐면 밥을 먹으러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집에 가서 머리에 물을 끼얹고 대충 씻은 다음에 나와서 머리 물 뚝뚝 흐른 상태로 밥을 먹고 머리에 물 뚝뚝 흐른 상태로 여기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학원에 가요. 근데 이게 저처럼 살라 이게 아니라 그만큼의 의지가 있어야 합격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 합격했던 연도거든요. 저 솔직히 말해서 작년이랑 재작년에 이렇게 안 살았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난 내년에 진짜 붙고 싶어 하시면 이 정도 각오는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 유명했어요. 잠 안 자는 애로. 그래서 어떨 때 공부량이 많으면 밤을 새고 하기도 했는데 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 수명 한 3년 깎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계속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게 이제 제 3순환이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강론을 5일 만에 이제 끝내서 보고 막 뭐 하고 이거 저 정보체계론 했거든요. 정보체계론 이제 일주일 만에 끝내고 막 이러려고 계획을 세운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보시면 여기 이제 토요일인데 이게 여러분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에 쉬지 않습니다. 삼순환론은 일요일에 쉬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 그래도 아침에 조금 늦게 시작하죠. 그런 내용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법고시 시험을 끝나고 행정고시 시험까지 요 정도 일수가 남았네. 그리고 이 일수 동안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계획을 꼼꼼하게 세운 다음에 다 했어요. 여기 있는 윤이 이제 윤지은 선생님 모의고사를 푼 거고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내용을 넣어가지고 공부를 아무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노란색이 행정법이고 분홍색이 경제학, 이제 초록색이 행정학, 파란색이 정치학 막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삼순환러가 되면은 하루에 몇 과목씩을 막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루를 살았던 여기는 보시면 시작이 6시죠. 시작이 6시고 이게 25시라는 건 끝나는 시간이 새벽 2시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은 이거는 딱 3순환, 합격하던 애 3순환 한정 일정이고요. 이제 여러분 그 전에는 7시간씩 푹푹 주무시면서 대신 전날 핸드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푹 주무시면서 컨디션 관리 잘해서 수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험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 많아서 좀 늦어졌는데 이 운동은 저는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게 맞고 하는 사람은 계속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식사는 그냥 고식당 끊어서 어차피 여기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식사 메뉴 고르는 시간도 아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거는 역시도 3순환 한정이고요. 1, 2순환 때는 맛있는 것도 드시고 네, 좀 여유를 가지면서 결국 우리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제 수험생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종합반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이제 제 수험 기간이 3년 9개월이라는 걸 여기 왜 다시 썼냐? 이제 2025년까지 합격을 해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거 보고 맞아요? 박 과장님 맞아요? 막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저건 정말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되게 학과에서 엄청 유별나게 잘했던 애도 아니고 정말 평범한 애였거든요. 그럼 평범한 애가 3년 9개월 안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논 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22년 지금 22년이죠. 23년, 24년, 24년, 25년 해서 삼시를 충분한 시간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중간에 뭔가 포기하고 학교로 다시 돌아가시거나 뭐 이런 일만 없다면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초심자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강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누굴 들을까? 이런 혼란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사실 저런 혼란은 제 생각에는 초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강사님을 들어도 배울 게 정말 많고요. 어떤 강사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기초적인 체계를 잡아가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거든요. 그 이후에 내가 다른 강사님한테도 한번 피드백을 받아볼까 할 수는 있지만 초반에는 그냥 아무나 이제 제일 마음에 드는 선생님 딱 정했을 때 꿋꿋이 따라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저 같은 경우에도 윤지은 선생님 경제학, 그다음 김기용 선생님 행정법, 그다음에 이지한 선생님 행정학 엄청 애제자였고요. 윤정진 선생님 정치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체계론도 저는 여기 계셨던 이상원 선생님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한테 다 들었을 때 다 도움을 받았단 말이죠. 물론 다른 강사님도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시작할 때는 혼란을 막아주고 누군가의 강의를 쭉 따라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실력을 쌓고 나서 충분히 이제 다른 여러분들이 익히 들었던 뭐 다른 학원 강사님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의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서 부족한 점 채워나가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합격하고 나면 되게 행복할 것 같죠? 일단 돈이 없어요. 왜냐면 수험 기간에 부모님한테 돈을 너무 많이 땡겼어가지고 부모님이 제 합격 날 직후에 이제 용돈을 끊었죠. 돈이 없어요. 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 벌러 다니고 있습니다, 요새. 그래서 저는 합격 딱 했을 때 여러분 손에 3천만 원이 주어진다? 해외 못 갔던 해외여행도 가고 친구들한테 멋있게 밥도 사주고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3년만 좀 늦게 태어났으면 이거 했을 텐데 아쉽네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불안하신 부분은 아마도 소위 1타 강사님의 강의를 들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타 강사님들은요. 왜 1타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삼순환러들이 진짜 좋아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강의 시험 자체가 범위가 정말 넓고 다루는 내용도 깊어요. 근데 그거를 예비순환 때부터 나는 부딪혀 보겠다. 추천해요. 뭐 그거가 안 된다 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 그러기보다는 뭔가 초심자는 정말 기본적부터 쌓아주시는 그런 내용의 강의를 듣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뭔가 다른 강사님들의 보완이 필요하다 느낄 때 이때 들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듣지 말라가 아니라 꼭 이제 망설이시는 이유가 그거 하나라면 꼭 그것 때문에 주저하실 필요는 없겠다는 말씀을 저는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역시 예비순환 들었던 강사님들이 5과목 다 학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막 여기 가서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다 1타 강사님들 아니었어요. 제일 쉽게 가르친다는 선생님들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 물론 쉽게 가르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꼼꼼하게 기본부터 쌓아주시니까 예비순환 여기서 듣는 거에 대해서 예비부터 이제 초시 때 강의를 여기서 듣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막 1타 강사여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끝까지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1타 강사님 수업 한 번도 안 듣고 합격한 사람 수두로 빽빽합니다. 그러니까 강사 따라 남들 따라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나는 여기 있는 강사님들이랑 맞을 것 같다 하면 그거 믿으세요. 꼭 굳이 남들은 다 저거 한다는데 이런 거 따라가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Q&A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네. 네.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 한 번도 안 해보셨으면 어떤 강사님의 예비순환을 꼼꼼하게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순환 하시다 보면은 그때 이제 기출문제 몇 개를 선생님들이 보여주실 거예요. 그거 보시면서 제가 아까 말한 답안 작성도 간간히 해보시고 그 외에 이제 이론 공부를 하실 때에는 그 예비순환 들으시면 정말 경제학 초심자에게 맞는 강의를 해주시니까요. 그거 들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있을까요? 네. 네, 복학 여부. 네네. 그거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초시생 때 19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19년 초반부터 그 20년 1학기 때까지 3학기를 내리 휴학을 했고요. 20년 2학기, 21년 2학기 학교를 다니면서 4학년 2학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3학년이 끝나고 고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의 2학기를 다니면서 채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3학기 내리 휴학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학원 강의 따라가시려면은 중간에 학교 다니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시대 같은 경우에는 굳이 모든 순환을 다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때 한 번씩 복학을 하시면서 남은 학기 채워주시면 유리한 점은 당장 내년부터 일을 할 수 있고요. 불리한 점은 지금 제 주변에 많은 어린 친구들은 내년에 노는데 저만 일하러 갑니다. 이런 거. 이제 합격생들 중에서 학교가 이제 1년 정도 남은 사람들은 유예를 해줘요. 그래서 유예하는 동안 1년 정도 더 놀 수 있죠. 여러분들 3천만 원 넉넉하게 쓰시려면 학기 조금 남겨둬서 유예를 해가지고 1년 놀고 일 시작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네, 네. 아, 일단 두 번째 질문이 더 쉬우니까 두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 고시반은 제가 정치외교학과잖아요. 그래서 정치외교학과의 고시반은 그 외교원과 그 국제통상직만 이제 받아요. 그래서 행정학과 그 고시반으로 갔어야 했는데 그 선발 우선순위가 아니거든요. 본인 학과가 아니라면. 그래서 굳이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걸 믿기보다는 고시촌에 오는 걸 택했고,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여서 학교 고시반은 맨날 열었다 안 열었다 열었다 안 열었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시촌에 와서 2년 반 동안 이제 자취하는 거를 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질문에서 제가 프라임에서는 어떤 공부를 했냐면, 일단 김우진, 박은경 선생님이 1차 수업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료랑 상황은 조금 혼자 공부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아무 이제 기본 기초 강의는 그 한림에 계신 분들을 들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한 이후에는 모의고사 풀 때는 이제 하중 선생님이라던가 자료도 이제 프라임도 풀고 이래서 모든 모의고사를 풀었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윤지윤 선생님 삼순환 모의고사는 매번 풀고, 윤준 선생님의 국제경제학 수강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선생님이 되게 컴팩트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국제경제학 들었고, 아마 한 이순환 정도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어떤 학원에 종합반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 시작할 때만 해도 종합반이라는 게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거든요. 여기도 이제 생기는 것처럼 그 옆 학원도 이제 막 유명해진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 할 때는 그냥 막 철새처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제 저의 예비 1, 2, 3순환의 그런 수강 기간에 생각을 해보면 프라임이 그래도 한 3분의 1 이상은 차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이지한 선생님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이지한 선생님 행정학 믿고 갔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그 다음 외교분도 해주실 얘기가 많을 테니까 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